안녕하십니까. NTIS 서포터즈 1기 세일팀 하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제1기 NTIS 서포터즈 김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서 환경성 질환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영광스러운 것도 있고 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요. 그래도 저라는 사람의 가치를 가장 높여주는 것은 아무래도 경력단절 여성 과학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같은 대중들한테는 독성학이 조금 생소한데요. 독성학은 어떤 학문 분야일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손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노출되는 다양한 것들, 뭐 미세먼지도 그렇고 미세 플라스틱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은연중 사용하고 있는 그 뭐 화장품이나 아니면 샴푸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화학물질들이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곳에 분포를 하고 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를 과학적으로 풀어가는 게 독성학입니다. 네, 그리고 과거보다 독성 물질에 의한 사건, 사고를 좀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독성학자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이 있으실까요? 뭐 누가 뭐래도 이제 아마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의 연구 분야를 좀 많이 바꾼 상황이기도 하고, 결국은 이게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우리에게는 뼈아픈 사건이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인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 그분들에게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같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올해로 11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독성 물질 노출을 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혹시 아실까요? 제가 가장 많이 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은 그 성분 때문이라면 그 성분이 안 들어간 제품은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어요. A사에서 만든 제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하고 B사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의 성분하고 C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들어간 성분이 다 달라요. 그런데 슈퍼에 가면은 다 그릇 세정제로 돼 있어요. 그릇 세정제에서 세정 효과가 나오는 건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성분은 다 다르단 말이지. 역할이 같다는 소리는 결국은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도 하는 일이 같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분 하나하나를 볼 게 아니라 그 물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하루 종일 내가 노출되는 물질을 다 계산하실 수 있어요? 없대요. 그렇죠? 아침에 내가 샴푸를 썼는데 그 안에 성분이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그 안에 몇 그램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로션을 발랐는데 로션 속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었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 하루 종일 노출되는 양 계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것에 노출되는 총 노출량을 줄여가는 스스로 노력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조금씩 관심을 가지시면서 조금씩 줄여가신다면 100개 노출될 걸 50개로만 줄여가신다면 19년 아플 걸 17년 아프다 가실 수 있어요. 또는 15년 아프다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MOA 특성 기반 제품 중 복합 화합물 대상 인체 독성 영향 평가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연구이고 앞으로의 기대 효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목이 어렵죠? 네. 네, 그게 이제 MOA에서 모드 오브 액션이라는데요. 제가 정말 엄청나게 넓은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기분이에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제 호흡기인데 이 물질들이 실제로 호흡기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작용 과정을 거쳐서 내 세포를 망가뜨릴까에 대해서 정말 불행히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가 매우 제한적이에요. 정말 없어요. 너무 적어서 화학물질 별로 해서
이런 아이들은 주로 이런 작용 기전을 거쳐서 세포를 망가뜨립니다. 이런 그룹의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몸을 망가뜨립니다라는 것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일을 제가 지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연구하시는 연구팀이 최고의 팀이라는 평가를 받으셨던데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과제를 보는 순간 이게 선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거의 0%에 났어요. 선정 확률은 거의 0%에 놓고도 제가 이 과제를 지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제가 해보고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어서 숙제를 어떻게 하면 풀까 고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이 숙제를 풀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이렇게 해서 팀워크를 꾸렸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 과제에서 최고의 팀을 꾸렸다. 이 과제를 위해서 최고의 팀을 꾸렸다는 심사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뭔가 간절함이 통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연구 성과 세계상의 1% 연구자를 3년 연속 수상하셨는데요. 많은 연구 성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나 연구 성과가 있을까요?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진 걸 나중에 제가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사건을 그제서야 2016년도에서야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때 이제 내가 학자로서 어떤 자격이 있는 건가 싶은 혼돈도 생기고 뭐 포기할까 어쩔까 이제 그때 되게 많이 힘들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때는 그런 일들을 못 막았었지만 이제 귀국을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는 제가 하던 연구를 좀 접고 전부 이제 그와 관련된 그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과정들을 계속 실험을 진행을 해나갔어요. 그때 제 논문 하나가 통과가 됐는데 그게 사카아모닌 계열 소독제에 들어간 성분이 폐섬유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논문이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못 막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이 분무 소독에 타당한 논리가 없다는, 분무 소독을 해왔을 때 실이 많지 이익이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저의 목소리를 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행정을 바꾸고 사회의 어떤 개념을 바꾸고 가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논문이 아마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한테는 이 논문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활동 계획이 있으실까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과제도 없이 그냥 맨 땅에 진짜 자폭하다시피 지금 연구를 해왔는데 이 일이 과연 10년으로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독성 이런 물질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런 건강 영향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 시스템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아마도 제 나머지 연구 생활을 아마 다 바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 욕심으로는 호흡기는 반드시 좀 한 번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 분야까지는 좀 벅찰 것 같고요. 일단 호흡기 쪽 하나만큼은 제가 뭔가 만들어 놓고 이제 퇴임을 하더라도 저의 결과물로 여러분들을 지켜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연구를 오래 하셨는데 원동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원동력이요? 원동력이라 이 학교 일 때문에 좀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내가 교육자의 자질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일들도 많았고, 연구자로서도 내가 지금 어떤 정체성이랄까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라는 거 혼돈될 때도 있고 막 그런데,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집에 가서 집에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딱 위치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신랑이 있는 위치, 그다음에 아들이 있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데 딱 해서 두 남자가 편안한 모습으로 TV를 보고 있는 모습을 딱 보면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래도 제가 계속해서 가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교수님의 연구 활동에 있어 NTIS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만의 NTIS 활용 방법이 있을까요? 뭐 나만의 활용법은 없고요. 모든 분들이 아마 모든 연구자분들이 그러실 텐데, 그러니까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가 필요한 거고, 근데 연구 과제가 이 부처에서는 어떤 게 뜨고 이 부처에서는 어떤 게 뜨고 이 부처에서는 어떻게 뜨는지를 지금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NTIS에는 그게 한꺼번에 다 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하나만 들어가서 다 보면은 이제 어느 부처에서 어떤 것에 관심이 많구나.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한꺼번에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NTIS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NTIS를 위해 딱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적응하는데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한 번 또 시스템이 바뀌고 화면이 딱 한 번 바뀌고 나면은 내가 어디를 눌러야지 내가 찾던 게 나오는 거지 라고 헤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는 바꾸지 마시고 지금의 상태를 계속 업데이트를 살짝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를 개척할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격려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정말 목표만 명확하다면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충분히 달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학생들도 키우고 아이도 키우지만 인생의 선배로서 가장 좀 안타까운 사실 중에 하나, 학생들이 명확한 목표나 꿈이 없어요. 제가 느낄 때는 열정이나 꿈이나 거기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약해 보여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벽들이 그 친구들을 그렇게 가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를 명확한 목표를 한번 세우고 한번 달려가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의 교수님을 있게 한 인생에서의 한 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 받았을 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약속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7시에 난 시작할 거야. 그럼 늘 항상 7시에 시작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일이 맞춰지면은 그때 난 퇴근할 거야. 그러면은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난 이렇게 할 거고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걸 계속 지켜나가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제가 이제 오늘 인터뷰하면서도 저는 호흡기를 통해서 이런 게 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듣고 끝내지만 저는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는 그 개념이 되게 너무 이제 저는 숙제라는 표현을 그래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또 그런 저의 그 고집스럽고 바보 같은 그 아둔한 성격이 아마 저의 한 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후배들을 위해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 혹시 있으신지? 책 당연히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지. 독서학 분야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원천적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치료제를 개발을 하시는데 이 질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연구보다 치료제 개발에는 엄청난 돈이 쓰이는데 이 병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시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 병이 왜 생겼는지가 명확해져야지 그 병을 어떻게 고칠 것이다라는 것도 명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독성학을 선택을 한 거였고, 그 환경 중에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 생활 속에서 내가 질병에 걸리는 이유를 먼저 찾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근원적인 학문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좀 이 연구 생활을 해준다면 앞으로 많은 지금 환자들의 수가 줄어들고 또 좋은 치료제 개발을 위한 어떤 바탕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독성학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가찬의 말씀 박은정 교수님의 인터뷰였습니다. NTIS 서포터즈 1기 하예지였습니다.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